소개받았던 히라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거의 한국 사람이니까 서투른 한국말이지만 한국말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북이르 국교전사화 협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문제하고 한일조약 제3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시바 수상이 새로운 정부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북이르 국교전사화가 진행되지 않겠냐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그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일 큰 문제는 일본 사회가 납치 문제란 문제에 납치당하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바촌리는 5월에 열렸던 납치 피해자 기구를 요구하는 그 집회에서 납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토르파그를 열기 위해서 북일의 최고 지도자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전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트로 가동해 가지고 그 노력을 한창 강화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토르파그는 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 동안에 북일의 협상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으나 먼저 아베 정부가 2006년에 시작했는데요. 그때 납치 대책본부라는 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납치 문제 사무원칙이라는 게 발표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가 납치 문제는 정권의 제일 중요한 과제다. 두 번째가 납치 문제 해결 없이 국교전사화는 없다. 세 번째가 납치자 전원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모든 납치 피해자를 살아있는 상대로 기억하는 걸로 요구한다.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납치 피해자가 전원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 근거를 명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납치 피해자라는 말을 어떤 범위에서 이야기하는가? 정부가 인정했던 납치 피해자가 있고 경찰청에서 납치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수백 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납치 피해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가 애매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혀 진전되지 않고 2012년에 2차 아베 정부가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납치 문제 4원칙을 했습니다. 납치 문제는 국가 책임으로 해결하는 긴급한 중요 과제다. 두 번째가 납치 문제 해결 없이 국교전사화는 있을 수 없다. 세 번째가 납치 피해자로서의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즉시기구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 네 번째가 납치에 관한 진상 규명, 납치 실행범의 인도를 요구한다. 제1차 때하고 차이는 납치 피해자를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없다는 상관이 없이 납치 피해자라는 개념으로 북에 대해서 요구한다는 거하고 진상 규명하고 납치 범의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아주 그러니까 1차 때부터 더 어렵게 됐습니다. 모든 납치 피해자라는 것이 어디까지 말을 하는가? 일본에서 말을 하는 납치 특전 실존자라는 분들까지 경찰청에서
발표했던 부분까지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또 납치 피해자가 납치 문제 해결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부가 했던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는 요코타 시게루씨, 요코타 사케 부부가 우란바토르에서 그 납치 피해자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딸 김은경 일가하고 대명하는 것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스톡홀m 합의였습니다. 그거는 납치 피해자 납치 문제를 보호해 가지고 북한의 식민지 지배가 끝난 후에도 북한에 남았던 분들이 그런 분들도 그 일본에서 귀국했던 제일교포의 배우자로서 북한에 갔던 일본 사람,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일본 사람들을 조사한다는 걸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납치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북한 정부가 조사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교도통신이 2018년에 보도했는데 북쪽에서 정부가 인정 납치 피해자의 다나카 미노루-산라는 분이 하고 특정 실존자의 가네다 다츠미츠라는 분이 살아 있다고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그 통보를 무시해서 은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둘이 같은 고아원에서 있었던 분이고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에 받아서도 전체적인 효과가 없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두 분은 아베 정부에서 기민당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베 정부는 그 북한에서 보고서 완성됐는데 그것을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납치 문제는 또 해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스가 정부가 시작했는데 스가 정부는 거의 아베 정부의 노선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정부가 돼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5월에 동남아에서 북일 실무자가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북에서 김여정 씨가 단화를 내는 대로 일본 수상이 도쿄에 올 수도 있다는 메시지까지 나왔는데 그 일본에서 납치 문제가 해결을 했다는 북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하야시 간반 장관이 이야기했더니 김여정 씨가 앞으로의 북일 협상이 관심이 없다,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이 기시다 때도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거부되는 이야기는 한국의 통일부가 작년 9월에서 10월에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건 일본뿐만 아니고 세계 8개국에서 조사했는데 저도 이거는 아주 예외였는데 납치 문제 관계 없이 북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 여론조사 질문에 대해서 다소 동의한다가 31.2%, 매우 동의하다가 15.2%, 근데 긍정적인 의견이 46.8%까지 나왔습니다. 그거하고 전혀 그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35.2%였습니다. 그러니까 납치 문제 관계없이 북일 관계가 개선해야 한다는 일본 시민들의 의식이
다수가 됐다는 지금까지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납치 문제나 핵 문제에 관계없이 북일국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일본 시민사회에서 생기고 있다는 것은 아주 거부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하는 제 3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한 이국 간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근데 한일 기본조약 3조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정회 결의 제 195호 3에 바뀐 바와 같이 조선에 있는 유일 합법적인 정부라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일본하고 한국이 그 가치라는 것을 형용사적으로 이해하는지 부사적으로 이루고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일본 정부는 남한부만 의미하는 거라고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그 사이에 그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상 남북 간에 91년에 유엔에 동시 가입했을 때 사실상 북을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국제사회에서 그런 의미를 확인했다는 남북 동시 가입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92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남북 간 관계는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특수 관계라는 그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유엔 가입을 했는데 다시 92년에 남북 간 관계는 특수한 관계라고 남북 간에서 규정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적대적인 양국 관계라는 이국 관계, 양국 관계라고 규정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됩니다. 일본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쾌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적대적인 이국 관계를 평화적인 이국 관계로 전환시키는 그 노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에서 말하는 적대적인 이국 관계라는 것이 적대적인라는 개념하고 나라 대 나라랑 이국 관계라는 개념하고 그 두 개 개념이 섞어서 말을 하는데 한국 분들도 일본도 이 국제 전세를 오히려 이국 관계의 포인트를 보는 게 아니고 적대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적인 관계, 평화 건전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쪽에 전환해야 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한국의 헌법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 개정인 문제가 권력 문제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남북 관계에 대한 관계도 헌법 개정 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이런 사람으로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좀 거부감을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때 약간 참고가 되는 거는 아이르란드 헌법이 제가 보았는데요. 아이르란드 헌법은 아이르란드가 북아이르란드는 영국에 소속하고 있고 남쪽에 아이르란드가 있습니다. 남쪽에 아이르란드 공화국 헌법에는
북아일란드로 영국의 일부라는 거 인정하면서 그러나 잔내 통일된 아일란드는 우리가 평화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지향한다. 그런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은 부정하지만 우리라고 아까 평화 통일이란 개념으로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잔내 이국 관계라고 우리가 해도 아일란드 헌법처럼 우리가 앞으로 평화 통일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그런 헌법 개정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을 하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고 한일 조약이라는 게 너무 뭐라고 할까, 양국의 국민의 마음이 얻는 그 구조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72년에 일본의 중국하고 국교를 정상화했을 때는 과거에 있어서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중국 국민의 중대한 손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것이 1층 공동선언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오히려 한일 조약에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많은 그러니까 그 한일 조약 협상했을 때 거의 모든 문제가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건 문제로 통교를 했습니다. 통교를 해서 60년 됐는데 그 통교를 했던 문제를 해동해서 해결을 하고 합의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너무나 하지 않았던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 많은 과제가 아마 앞으로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결했던 과제를 해동해서 우리가 적금이라고 합의점 만들 수 있는 그 노력을 하는 시발점을 그 60주년에는 맞아서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합니다. 딱 20분 됩니다. 네.